자, 앞서 말했듯이 지금 공공재 게임 이제 계속 그 내용을 수업하기 위해서 내용을 조금 들어가 보려고 하고, 다양한 게임 이론이 있겠지. 근데 그 중에서 공공재 게임이 가장 유명하고, 공공재는 말했듯이 그 비배타성과 비경합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무임승차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자, 그래서 무임승차가 어떻게 생기는지를 잠깐 영상을 좀 보여줄게. 실제로 라운드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1라운드가 시작됩니다. 무조건 존재할 수밖에 없는 무임승차자는 현재 한 명이 있습니다. 가로등이 800만원이라면 8명이 동시에 100만원씩 지불했다면 800만원이 모일 것입니다. 하지만 무임승차자가 지불하지 않았으므로 700만원이 모입니다. 여기서 누가 무임승차자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2라운드가 시작되었습니다. 1라운드에서 무임승차자는 한 명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700만원밖에 모이지 않은 상태임을 모두가 목격하였습니다. 빡친 한 명이 자신도 무임승차하기로 결정합니다. 600만원이 모입니다. 누가 무임승차자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3라운드가 시작되었습니다. 2라운드에서 무임승차자는 2명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600만원밖에 모이지 않은 상태임을 모두가 목격하였습니다. 빡친 또 한 명이 자신도 무임승차하기로 결정합니다. 500만원이 모입니다. 누가 무임승차자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4라운드가 시작되었습니다. 3라운드에서 무임승차자는 3명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500만원밖에 모이지 않은 상태임을 모두가 목격하였습니다. 빡친 또 한 명이 자신도 무임승차하기로 결정합니다. 400만원이 모입니다. 누가 무임승차자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5라운드가 시작되었습니다. 4라운드에서 무임승차자는 4명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400만원밖에 모이지 않은 상태임을 모두가 목격하였습니다. 빡친 또 한 명이 자신도 무임승차하기로 결정합니다. 300만원이 모입니다. 누가 무임승차자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6라운드가 시작되었습니다. 5라운드에서 무임승차자는 5명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300만원밖에 모이지 않은 상태임을 모두가 목격하였습니다. 빡친 또 한 명이 자신도 무임승차하기로 결정합니다. 200만원이 모입니다. 누가 무임승차자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7라운드가 시작되었습니다. 6라운드에서 무임승차자는 6명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200만원밖에 모이지 않은 상태임을 모두가 목격하였습니다. 빡친 또 한 명이 자신도 무임승차하기로 결정합니다. 100만원이 모입니다. 누가 무임승차자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8라운드가 시작되었습니다. 7라운드에서 무임승차자는 7명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100만원밖에 모이지 않은 상태임을 모두가 목격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이상하게 100만원이 모입니다. 그가 누구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9라운드가 시작되었습니다. 8라운드에서 무임승차자는 7명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100만원이 모인 상태임을 모두가 목격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이상하게 또 100만원이 모입니다. 그가 누구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10라운드가 시작되었습니다. 9라운드에서 무임승차자는 7명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100만원이 모인 상태임을 모두가 목격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이상하게 또 100만원이 모입니다. 그가 누구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무한 라운드가 반복됩니다. 이전 라운드에서 무임승차자는 7명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100만원이 이번에도 이상하게 또 100만원이 모입니다. 그는 누구일까요? 우리는 그를 호구라고 부릅니다. 공공재에는 이렇게 항상 이타적 행동을 하는 호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호구인지 진정 이타성을 지닌 인간인지는 그에게 물어봐야 하니 이 문제는 접어두기로 합니다. 이렇듯 공공재는 시간이 지날수록 보이는 비용이 감소합니다. 죄수의 딜레마와는 달리 누가 무임승차자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누구인지 알면서 공부했지만 공공재 게임에 참여한 개인들은 106동 201호가 무임승차자인지, 207동 805호인지, 409동 1208호인지, 106동 2301호인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결국 공공재의 크기는 점점 감소하게 됩니다. 이 또한 하나의 사회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무임승차의 한 가지 특징을 알아차렸나요? 무임승차는 최초의 한 사람에 의해 시작됩니다. 그로 인한 파급 효과가 이렇게 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흡혈박쥐가 무임승차자를 기억하여 킥푸트 전략으로 제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공공재 게임에서는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없으므로 제거할 수가 없습니다. 개인이 사익을 추구할수록 공익은 추구되지 않고 오히려 파괴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애덤 스미스의 자유시장 경제의 실패, 즉 시장 실패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무임승차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좀 독특한 이야기가 좀 있어서 한번 읽어주려고 해. 이게 매일경제신문에서 나오는데, 무임승차가 가능한 공공재, 나라의 독립. 혹시나 이 이야기를 듣고 이걸 정치적으로 좀 설명하려고 하고 정치적으로 해석하려고 한다면은 나는 싫어, 절대로 정치적인 이야기 자체를 하지를 마.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은 그냥 공공재 중에서도 이러한 경우도 있구나, 또는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바라볼까 하는 그러한 문제로 접근을 해야지, 이걸 뭐 정치적인 이유로 확장시키려고 그렇게 내가 말한 건 절대 아니기 때문에. 자, 읽어준다. 최근 일본과의 외교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항일 투쟁을 소재로 한 영화들이 인기를 얻고 있다. 영화적 상상력과 연출이 더해지긴 했지만 허구의 역설, 독립운동을 했던 영웅들의 희생과 투지를 보고 있으면 고개가 절로 숙여진다. 광복 후 70년이 지난 지금의 한국은 해외 경제론 교과서에서, 그러니까 해외 경제학 교과서에서
우수 사례로 소개될 만큼 정치적 민주화, 경제적 산업화를 성공적으로 이행한 유일한 국가이다. 그러니까 이걸 다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은 우리가 지난 고등부 때 근대화 이론과 종속 이론을 배웠잖아. 일제 강점기 때는 근대화 이론으로 들어왔지만 하지만 우리는 종속 이론 되면서 우리 자원을 다 갈취해 나가고 그랬던 일본이지만 지금 이야기는 일본의 일제 강점기가 끝나고 6.25 전쟁이 끝나고 나서 그다음에 오직 우리나라 역사, 우리나라 민족의 스스로 힘으로 일구어낸 걸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뭐 일본이 우리를 근대화 시켰기 때문에 우리의 해외 경제 교과서에서 우수한 사례로 소개될 만큼 정치적 민주화, 경제적 산업화를 성공적으로 이행한 유일한 국가이다. 이게 일제가 우리에게 근대화 시켰다는 건 절대 아닌 거야. 우리가 우일하게 6.25 전쟁 이후에 정말 우리 국민들의 노력으로 그렇게 이룩한 것이지, 그러나 일제 치하에서 이들은 반정부 인사로 혹은 테러리스트 대접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특히나 안중근 이사가 그런 경우지. 국가와 민족의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독립운동가들은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한 선택을 했지만 한 가정의 가장으로 혹은 늙은 부모를 부양해야 할 자식으로서 그들은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했다. 안중근 의사, 윤봉길 의사 대부분이 이제 그런 경우이지. 경제학의 아버지 애덤 스미스가 생각하는 합리적인 것은 도의적으로 마땅히 해야 할 선택이라도 자신이 헌신하는 수고에 비해서 얻을 수 있는 편익이 적다면 그런 의사결정은 포기해야 한다. 이제 완전히 이제 이권 중심으로. 특히 독립과 자유는 무임승차가 가능한 대표적인 공공재 사례다. 이 왜 무임승차가 가능한 공공재라고 말했을까? 나라가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아 식민지가 되면 대다수 국민들은 지배국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고 생명을 포함한 자신이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빼앗길 수밖에 없다. 하지만 주권을 갖는 독립국의 국민으로서 얻는 지위는 앞서 살펴본 것처럼 전형적인 공공재의 사례다. 독립운동이라는 위험한 활동에 참여하지 않아도 주권을 가진 국가의 국민으로서 편익을 얻을 수 있다. 주권국 국민으로서의 지위는 국민이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이다. 독립을 위해 얼마나 헌신했느냐에 따라 구분되고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들에게 똑같이 적용된다. 즉 경제학에서 재화나 서비스를 구분하는 기준에 따르면 주권국 국민이 누리는 자유에는 배제성이 없다. 비배제성, 경합성 역시 마찬가지다. 비경합성. 그러니까 주권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국민으로서의 주권에 대한 너는 독립운동을 안 했기 때문에 배제될 거야. 이런 것도 없고, 또는 이걸 가지고 경합적으로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 되기 위해서 경합할 의무도 없는 거야. 한국에 살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제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독립투사들의 노력이지. 그러면 우리가 독립운동을 했는가? 한 사람도 있고 안 한 사람도 있겠지. 내가 독립국 국민으로서 갖는 지위를 누군가의 것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같은 나라 사람들이라면 모두가 같이 누릴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나라의 독립은 경제학에서 말하는 경합성이 없는 재화나 서비스에 해당된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독립국 국민이 향유하는 주권은 전형적인 공공재이므로 합리적인 경제 주체라면 굳이 위험하고 힘든 독립운동을 하는 것보다는 역사의식이 투철한 다른 누군가가 나 대신 독립운동을 하도록 기다렸다가 그들이 성취한 독립이라는 결실을 무임승차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있다. 유럽인들이 아메리카 대륙으로 대거 진출한 신항로 개척 시대 남미의 원주민들이나 아프리카 노예들은 지배계층에 의해 수적으로 절대적 우위에 있었지만 지금과는 같은 수준의 자유를 얻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했다. 이들이 당장 노예 상인과 유럽의 군인들에게 자원을 빼앗기고 강제 노역을 하는 것은 힘들지만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이제 이게 남미에서의, 지난주에 수업했었지? 남미에서의 종속 이론을 말했었던 그걸 말하는 거야. 식민지인들이 지배자들에게 맞서 싸우면 독립과 자유를 얻을 수 있지만 혹여 실패하거나 싸우는 과정에서 부상을 당하면 평생 불구로 지내거나 죽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게 손실 회피 또는 위험 회피, 이걸로 또 연결할 수 있을 거고, 이처럼 자유와 독립이 공공재인 상황에서 합리적 하고 물음표로 돼 있어. 합리적 구성원들이, 그러니까 개인 딴에는, 말했잖아, 자기 딴에는 합리적인 거야. 합리적인 구성원들이 많아 개인에게 유리한 판단을 할수록 국가 전체나 집단 전체가 얻는 편익의 총합은 줄어들게 된다. 자, 여기까지만 읽을게. 그 밑으로 가면 정치얘기이기 때문에 약간 조금 위험해. 그래서 제일 마지막의 내용만 읽어준다면은, 애국심과 공동체 의식을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국가 유공자들에 대한 인식과 이들을 위한 지출에 인색한 평가를 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그러니까 지금 공공재라는 개념이 이제 우리가 곧 하게 될 의료 공공재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고, 공공재 게임에서도 영상에서 봤듯이 어떻게 무임승차가 늘어나게 되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봐왔단 말이지. 그런데 그 공공재 게임의 마지막에 다 무임승차를 한다 할지라도 마치 영상에서 몇 명은 그래도
계속 독립운동을 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요. 그 사람은 호구인가? 아니지. 아마 그 사람들의 의무는 아마 국가를 위한 책임의식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내가 하고 싶은 말은 그게 아니라 독립운동을 안 한 사람들을 무임승차라고 그렇게 나 폄하하고 싶지도 않고, 나라도 독립운동을 뭐 했을까 싶어. 너무 큰 손해가 주어지기 때문에. 하지만은 분명히 누군가가 이 공공재에 무임승차를 하지 않아서 나라를 위해서 헌신해주고 목숨을 내놓고 싸워주셔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굳건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고, 결국에는 우리가 국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것은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재화의 한 종류라고 한다면은 이것은 분명히 공공재가 될 수도 있는 것이야. 하지만 모두가 무임승차를 했다면은 대한민국 지금까지 있지 않았을 것이고, 그리고 이 무임승차 문제가 점점 더 악화될 경우에는 자유와 독립이 공공재인 상황에서 합리적 구성원들이 많아 개인에게 유리한 판단을 할수록 국가 전체나 집단 전체가 얻는 편익의 총합은 줄어들게 된다는 것만 알아들었을 것 같아. 이게 독립운동이 이게 공공재라는 것보다도 이제 나라의 독립과 그 다음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살아가는 게 이것도 일종의 하나의 그런 공공재, 무임승차가 가능한 공공재였는데 그때 무임승차를 하지 않았던 그런 분들이 계셨다는 거고, 그리고 확실히 독립이라는 그런 개념도 공공재라고 한다면은 이 모든 것도 마찬가지인 거야. 비배제성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할 수도 있고 안 해도 되는 건데, 비배제성이라는 것은 독립운동을 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을 배제한다 이런 것도 안 되는 거고, 경합성, 이건 뭐 경합적으로 뭐 따져가지고 이걸 내가 획득하는 그런 재화도 아니기 때문에 좀 특이한 지문이 있어서 한번 설명을 해준 거야. 좀 뭔지 좀 알겠냐? 이제 의료 공공재로 들어가면은 대충 또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 의료 공공재는 내가 찬반론을 따로따로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 한쪽으로 몰리지 않기 위해서 좀 중립적 입장에서 양쪽 의견을 동시에 들어줄게.